지난 프렐류드에서는 조지 엘리엇이 성녀 테레사 이야기를 통해 큰 이상을 가진 여성이 평범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그 질문의 중심에 있는 인물, 도로시아 부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지 엘리엇은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도로시아를 소개합니다. 대단한 사건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하는 장면도 아니고 엄청난 연설도 아닙니다. 그저 자매가 보석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조지 엘리엇은 바로 이 장면 속에 도로시아라는 인간 전체를 숨겨놓았습니다. 1장의 시작에서 우리는 부룩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언니 도로시아와 동생 실리아. 두 사람은 모두 아름답고 교양 있는 젊은 여성들이에요. 하지만 분위기는 꽤 다릅니다. 실리아는 부드럽고 현실적인 성격입니다. 반면 도로시아는 어딘가 엄숙하고 진지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려는 느낌이 있어요. 조지 엘리엇은 도로시아를 묘사하면서 그녀가 아름답지만 화려함을 드러내는 타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단속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마치 나는 사치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끊임없이 다짐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어머니의 보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리아는 어머니가 남긴 보석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목걸이나 장신구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뻐해요. 이건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젊은 여성이라면 예쁜 장신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시아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보석을 보면서 어딘가 불편해합니다. 마치 그런 화려함이 자기 영혼을 흐트러뜨릴까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석을 별로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지 엘리엇이 굉장히 인간적인 장면을 보여줘요. 도로시아도 사실 보석이 아름답다는 건 알아요. 심지어 어느 순간은 보석을 자기 몸에 걸쳐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시아는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수도자처럼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열정도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자기 안의 욕망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시아는 자기 삶이 너무 세속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도로시아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녀는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예쁜 것을 좋아하고 싶은 마음,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마음, 젊은 여성으로서 누리고 싶은 감정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런 욕망이 자신을 더 낮고 얕은 삶으로 끌고 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다루는 거예요. 실리아는 그런 언니를 보면서도 언니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실리아는 현실적이거든요. 그녀는 예쁜 건 예쁜 거고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반면 도로시아는 모든 것을 도덕적 의미와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보석조차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보석은 허영과 사치, 그리고 세속적인 삶의 상징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드러납니다. 도로시아는 단순히 검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삶을 특별한 목적에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당시 여성들은 대부분 좋은 결혼, 안정된 생활, 사교계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시아는 그런 삶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요. 그녀는 더 큰 무언가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 무언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계속 자기 안의 열정을 어디에 써야 할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열정이 이후 카소본에게 향하게 됩니다.
1장에서 또 흥미로운 건 조지 엘리엇이 도로시아를 절대 단순하게 미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인물은 속세를 초월한 고결한 여성처럼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지 엘리엇은 도로시아 안의 모순까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보석을 거부하면서도 사실은 아름답다고 느끼는 마음, 검소하려 하지만 어딘가 자기 이상주의에 스스로 취해 있는 듯한 모습. 이런 복잡함 때문에 도로시아는 살아있는 인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에서 도로시아의 외로움도 느껴졌어요. 그녀는 주변 여성들과 관심사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누가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장신구가 예쁜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도로시아는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더 선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쪽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는 젊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1장을 읽다 보면 독자인 우리는 조금 불안한 예감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시아는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이에요. 현실과 타협하는 법보다 자기 이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때때로 현실 속 인간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안의 이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자기 꿈을 투영해버릴 수 있는 거죠. 조지 엘리엇은 이미 1장에서 그 위험을 아주 조용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도로시아를 비웃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열망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인간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이 그녀 안에는 정말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인간은 이런 마음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로시아는 완벽한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인 인물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은 단순한 보석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로시아라는 인간의 핵심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보석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그녀의 이상주의, 자기 절제, 세속성에 대한 두려움, 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갈망, 그리고 내면의 모순까지 모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도로시아이기 때문에 이후 카소본 같은 인물에게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랑보다도 의미를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을 읽으며 도로시아가 카소본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